네, 반갑습니다. 매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제공드리는 파생시장은 지금 콘텐츠가 되겠어요. 제목은 다가오는 11월 옵션 만기,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선물보다 강한 모습을 10월 4주차에 코스피가 보여줬고, 그렇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11월 1주차로 가게 되면 코스피가 미국 뉴욕 증시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11월 1주차에는 좀 약세를 나타나게 되는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1일, 10월 3주차에 미국의 옵션 만기 때 미국의 대형주가 2.37% 급등하고 나스닥도 2.31% 급등으로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 미국의 주식시장이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 왜 그런지 직접 눈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에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가 10월 3주차 금요일에 상승세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주 4주차 월요일에 대한민국 금융시장 어떻게 됩니까? 이에 연동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10월 옵션 만기 때 특히 10월 21일 내에 상승세로 끝난 이유가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격 등락을 만드는 주체는 투기자금이에요. 투기자금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으로 양분되어져 있죠. 근데 얘네가 같이 움직여 왔었는데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얘네 둘이 깨지는 현상, 이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투기자금의 자금 흐름 중에서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은 더 이상 하방 베팅에 머무르지 않고 상방 베팅으로 얘는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만 여전히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기를 원해요. 투기 자금이 힘을 합쳐서 변동성을 만들어 왔는데 이와 같이 이분화됐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죠. 먼저 이 옵션 지수라는 것은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로 가게 되면 이 투기 자금은 주요한 금융 상품들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이에 따라서 하방 베팅 포지션이 갖춰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해요.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는 것은 여기서 자금이 이탈됐다는 거죠. 그 이탈된 자금은 어디로 갑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반대로 투기 자금이 상방 포지션을 갖추게 되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이 어디서 왔어요?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이탈되게 되면서 여기로 더 들어간 거죠.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안전시장 하락,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채권시장 상승이라는 이 역외관계가 지금까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자, 근데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22년 1월에 들어와서 하방 포지션이 갖춰졌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겠죠?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면 뭐? 안전자산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하는 기이한 매우 이례적인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게 됐기 때문에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안전자산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왜 이와 같은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는 우측 상단에 이 참고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비정상적 조건이 갖춰지게 됐죠. 근데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로벌 투기 자금이 이분화됨에 따라서 특히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이 상방 포지션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상방 포지션으로 이동됐을 때 채권 시장은 뭐? 하락이죠. 지금 하락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왜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상승할까? 눈으로 봤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미달러 초강세 때문에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이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요게 이제 10월 미국의 옵션 만기 때 미국의 금융시장이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0월 4주차 월요일인 10월 24일 날 미국 장을 보게 되면 다시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얘는 이제 미달러 선물 가격이죠. 선물 가격의 투기 자금은 이와 같이 약세, 하락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연동되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10월 25일 날서부터 점점 여기 이제 10월 25일 날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는 290에서
292.5 미만 구간에 와 있었는데 미국이 10월 옵션 만기 10월 21일서부터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 이에 연동돼서 대한민국의 지수 자체도 위로 이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보게 되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2.04%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연동되어서 미국의 대형주가 마이너스 0.74%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 미국의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됐다. 그래서 얘네가 하락하게 됐고, 이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함에 따라서 나스닥이 폭락하고 미국의 대형주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큰일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와 같이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국 뉴욕 증시는 결국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뿐이 없다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도배가 되고 있었죠. 얘는 S&P 500의 시장 지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 박스가 크면은 클수록 다른 애들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붉은색은 마이너스, 여기서 초록색은 플러스를 의미를 해요. 대한민국과 달라요. 유럽에서는 이와 같이도 표기를 하게 돼요. 자,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은 박스는 크기는 한데 여기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의미하는 플러스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장은 대형주가 하락해서 나스닥이 폭락한 것처럼, 시장이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의 실제 장세는 상승이었구나.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 10월 26일 날 미국의 뉴욕 종합 주가 지수예요. 얘는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같이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 폭락을 기록한 그 당일날 뉴욕 종합은 0.63% 상승했죠. 왜? 앞에서 봤죠? 시가총액 큰 게 폭락해서 시장이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기 자금이 이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앞에서 추가적인 오른쪽 상단의 영상들을 참고하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머리로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10월 26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가지수 자체를 위로 올려 세우기 시작했고, 10월 27일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9시 27분,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지수 자체가 이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295에서 297.5 밑에 구간에 와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개인의 콜옵션이 297.5에서 305 미만 구간에 여기까지 주가지수가 올라오면 돈을 벌겠다 개인들이 베팅을 해놨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파생시장 속에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깡통을 쳐야 돼요. 괜히 여기다가 돈을 벌겠다고 베팅이 났으니 다른 애들이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주가지수를 여기까지 올려 세우지를 않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외국인은 수가 한 단계 더 높아요. 자, 여기에 지금 295에서 297.5 미만을 보게 되면 이 개인이 콜옵션과 풋옵션에 외국인이 사냥하기 좋아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포지션들이 갖춰져 있죠. 외국인들은 늘 이와 같이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하게 돼요.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 개인이 돈 벌겠다고 베팅을 놨으니 위로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늘 외국인들은 이 먹음직한 295에서 297.5 양쪽으로 콜과 풋옵션에 개인의 파란 숫자가 형성됐다면 지수 자체를 위로 더 올려줘요. 왜? 그렇게 되면 여기에 295에서 297.5 미만 구간에 개인의 파란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와 같은 외국인의 전수를 전문용어로 가두리 양식이라고 말해요. 물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분석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그냥 쓰시게 되면 저작권법, 지재권에 위배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게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가두리 양식 전술이, 외국인에 의한 가두리 양식 전술이 진행되게 되면서 10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지수 자체가 장중에 이 297.5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물론 장 마감에는 295 구간으로 내려오게 됐지만 주가지수 자체를 장중에 297.5 구간까지 올려 세움으로써 여기 확인할 수 있듯이 295 구간에 개인의 콜과
옵션에 파란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다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 10월 28일 장 마감, 금요일날 장 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297.5에서 302.5 구간에는 개인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위로 더욱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는 이 위를 눌러주게 되는 이 장애물과 같은 포지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위로 가기는 힘들고, 외우기는 늘 사냥하기 원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현재 지수 밑에 구간에 290에서 295 구간에 이와 같이 먹음직한 포지션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4주차에는 미국 뉴욕 증시보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11월 1주차에는 10월 28일 금요일날 포지션을 분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가지수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의 사냥이 더 펼쳐지기 쉬운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지우고 다시 좀 보게 되면 지금 295 구간, 이 노란 박스로 나타나는 구간에 콜과 풋에 양쪽으로 외국인의 먹음직한 사냥감, 개인 파란 숫자가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머물면서 일정 기간 양쪽으로 외국인이 사냥을 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변화되게 되고, 개인의 포지션이 좀 변화되게 되면 이 290에서 292.5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이 포지션은 매일 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295 구간에서의 외국인의 사냥이 진행되게 되겠지만, 또 장마감으로 가면서 포지션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월요일날 다시 봐야 돼요. 그렇지만 금요일 포지션으로는 위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가기 쉬운 조건에 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뭐예요?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뉴욕 증시에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가 현재 10월 4주차까지 어떠한 조건에 와 있는지 우측 상단의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0월 4주차에는 미국 뉴욕 증시보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강했으나, 금요일날 10월 28일 금요일날 장 마감 기준으로는 위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가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뉴욕 증시 10월 4주차까지 진행된 미국의 뉴욕 증시의 조건이다. 얘는 이 영상을 반드시 보게 되면 이 포지션 분석에 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